그리고 래퍼의 6단계를 본다면은 처음에는 관심과 사랑, 두 번째는 관찰 이해, 세 번째는 맞추기, 네 번째는 래퍼 형성, 다섯 번째 이끌기, 마지막에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다시 정리한다면은 우선 오늘 우리 관심 기울이기 배운 것처럼 먼저 사람에 대한 진실한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해하려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을 관찰하게 되죠.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기분 상태인지, 어떤 의도로 이런 말을 하는지, 뭐 이 사람 어떤 성격적인 스타일은 어떤지, 뭐 참조 체제는 어떤지, 뭐 이 사람은 또 어떤 뭐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막 이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 맞추는 게 쉬워질까요, 어려워질까요? 맞추는 게 쉬워지겠죠. 이게 맞추기를 하다 보면 마음이 열릴까요, 닫힐까요? 마음이 열리죠. 마음이 열리는 이 상태를 바로 이제 래포 형성이 되었다. 이게 마음이 열리는 상태, 이 래포 형성이 되면은 우리가 이끌기를 했을 때 잘 따라올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끌기를 하면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래포의 6단계예요. 저는 근데 맞추는 척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이 관심과 사랑을 갖는 첫 번째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을 했을 때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러네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상대방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하는구나 내가. 그러니까 나 자신의 단점에 집착하면 당연히 다른 사람 단점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나 자신의 단점을 보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단점을 받아들이고 사랑해야죠. 단점조차도. 단점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단점도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네네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좋은 것만 받아들인다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것도 받아들이고 사랑한다는 거죠. 마음에 산발성을 끊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고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다른 사람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 나를 좋아하는 만큼 상대방을 좋아하게 돼요.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받아들이는 만큼 상대방을 가치 있는 존재로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의 단점을 받아들이는 만큼 상대방의 단점도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못 반대로 받아들이는구나. 반대로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상대방을 사랑하지 못해요.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존중하지 못하잖아요. 상대방을 가치 있는 존재로 존중을 못해요. 나의 단점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럼 상대방의 단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나를 바라보는 방식이 상대방을 바라보는 방식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대인 관계에서 이건 그 자존감이라는 것, 또 나를 사랑하는 힘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요. 네. 그래서 아까 6단계에서도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 나를 진실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상대방을 진실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진실된 관심, 사랑으로 연결되면서 여기 관찰 이해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진심으로 맞추게 되고, 그래서 라포가 형성이 되고, 네. 이끌기를 했을 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지. 어쨌든 그게 이제 기본 원리인데요. 이제 이걸 4단계를 보면은 4단계를 보면은 이제 피싱, 맞추기, 충분히 맞추기를 했을 때 자 래퍼 형성이 되고 또 리딩 이끌기를 함으로써 변화, 원하는 성과가 이루어진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맞출 것인가를 지금부터 봅니다. 우선 언어. 자, 이 메르비안 연구에 보면 언어가 7% 영향을 준다는 거 아시죠? 목소리가 38% 영향을 준다는 거 아시죠? 신체적인 반응이 55%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가장 핵심은 비언어적인 맞추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신체적으로 맞추고 자, 목소리, 음성적으로 맞춰야 된다. 자, 이 수로는 단지 자, 언어적인 내용은 단지 7%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걸 하나씩 쭉 보는데요. 우선 언어적으로 뭐죠 맞추는 거. 내담자 즐겨 사용하는 의의에 맞춰야 된다. 자,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이 즐겨 사용하는 단어나 의의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 언어를 사용해서 나도 말을 해야 돼. 어떤 사람 부동산 이야기를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럼 부동산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해야죠. 네. 어떤 사람 쇼핑 이야기를 계속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쇼핑과 관련된 단어를 사용해야 되겠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메이크업이라든지 뭐 패션이라든지 뭐 다양한 자기만의 관심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 언어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잘 맞추어 줄 때 라포가 쉽게 형성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서술적 맞추기. 이건 내담자 행동이나 반응을 서술해 주는 건데요. 여기 나오죠. X 그리고 X 그리고 X 그리고 X 그리고 Y. 지금 현재에 있는 그 상황을 맞춰주는 겁니다. 당신은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편안하게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과 마음을 이완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것을 입으로 표현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우리 이한나 선생님 오늘 저 바쁜 시간을 보내고 정말 바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좀 늦게 오실 수 있는 상황인데도 최대한 빨리 2시 15분까지 오셨어요.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시원한 물을 마시면서 자, 수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커피를 마시면서도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부하고 있는 이 라포, 맞추기, 자, 이런 언어적인 스킬들, 그 이전에 했던 백트래킹, 백트래킹 기술들, 리액션 기술들, 이런 대화의 기술들이 우리 선생님께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느낌 어때요? 저를 이렇게 자, 뭔가 좀 맞춰주는 느낌 네, 드세요? 네, 맞아요. 일어난 일을 내가 맞춰주고 네.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X 그리고 X 그리고 X 그리고 Y. 지금 일어나고 있는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예스에 해당되는 것을 한 서너 가지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내가 이끌고 싶은 Y를 이야기하는 거죠. 뭐 날씨를 갖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날씨가 너무나 무덥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내에는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하나 선생님은 커피를 마시면서 저랑 이 라포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부하는 이 모든 내용들이 우리 선생님의 어떤 부부관계나 또는 자녀 양육이나 또는 어떤 친구들, 지인들과의 만남에 있어서 아주 유용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이렇게 제가 도움이 될 걸 믿습니다. 이렇게 이끌었잖아요. 네. 느낌 어때요? 뭔가 존중받고 이렇게 저를 이렇게 잘 이렇게 포용해 주시고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는 그 느낌이 좋았어요. 오케이. 여기 맞추기로 네, 맞추기 네. 그게 되는 거. 또 X 또는 X 또는 X 또는 X 그러나 Y. 자, 이것도 맞추기인데요. 나는 당신 계속해서 마루를 쳐다보고 있을지 아닐지 모릅니다. 또는 당신이 나를 볼지 또는 다시 마루를 볼지 또는 아마도 또 편안한 위치를 찾아 거기에 정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방식으로 트랜스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체면 걸 때 쓰는 용어인데요.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저는 우리 이한나 선생님이 오늘 배운 것을 바로 집에 가서 활용할지 아니면 내일 그리고 그 모레 활용할지 잘 모릅니다. 뭐 가족에게만 활용할지 또는 가족 밖에 이런저런 친구들, 지인들에게 활용할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누구에게 활용하든지 간에 오늘 배운 이런 기술들이 우리 이한나 선생님의 앞으로 인간관계나 어떤 소통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죠. XRG 또는 XRG 또는 XRG. 이해되세요? 네. 그런 구조하고 또 이제 부사질의 문장 구조,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동안 뭐뭐 이에 뭐뭐 때문에 이제 이런 구조를 많이 이제 쓰면은 또 맞추기 잘 될 수 있어서요. 당신이 그 의자에 앉아 있기 때문에 당신은 이완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점점 편안해지는 동안에 당신은 당신의 무의식이 트랜스를 발전시키기 시작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의 목소리를 듣고 있을 때 당신은 편안한 이 느낌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세를 편안하게 한 후에 당신의 무의식은 적절한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여러 이야기 있는데 뭐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NLP를 훈련하는 동안에 우리 선생님 뭐 언어적인 능력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커뮤니케이션 테라피스트를 훈련을 하게 된다면은 아마 언어를 예술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커뮤니케이션 테라피스트를 훈련하게 된다면은 부부간의 대화도 훨씬 더 잘하게 될 것이고, 자, 자녀와의 대화도 아주 편안하게 잘하게 될 것입니다. 또 거기에는 일반적인 뭐 친구, 지인들 또는 뭐 비즈니스를 한다면은 고객들과의 그런 대화를 아주 우아하게 고상한 방식으로 잘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구조. 자, 뭐뭐 한다면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동안에 이런 부사질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충분히 맞추기가 되면서 이끄는 게 쉬워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수술주로 이제 맞추는 걸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술주 맞추기 2 봅니다. 2.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 때 이제 동의 확보하기 참 중요하거든요. 아, 좋아요. 지금 우리는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몇 가지가 있는데 당신이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내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이렇게 동의를 구하는 거죠. 바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남편 대화할 때 지금 당신과 나는 이런저런 뭐 어떤 사업, 비즈니스 또 거래처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들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당신에게 몇 가지 의견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들어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동의를 확보하는 거죠. 또는 자녀한테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따님 이름이 어떻게 되죠? 수지? 우리 수지가 오늘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친구들과 어떻게 놀았는지 엄마가 이야기를 잘 들었걸랑. 이제 그 들은 이야기에 대해서 엄마 이야기를 몇 가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수지가 엄마 이야기 들어줄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느낌이 어떨까요? 수지가 처음에는 당황해 것 같긴 한데 왜 당황해요? 이렇게 쓴 적이 없어서 근데 존중받는 느낌이 좋을 것 같아요.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할 때 바로 엄마 수지야 친구랑 놀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아니고 네. 어, 항상 그렇게 하다가 엄마가 지금 수지 뭐 친구랑 어떻게 놀았는지 학교 생활 어떻게 했는지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여러 이야기를 엄마가 들었거든. 그 들은 이야기와 관련해서 엄마 의견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수지가 엄마 이야기 들어줄 수 있을까? 자,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거는 뭐 자녀, 뭐 남편, 뭐 친구들 다 마찬가지예요. 뭐 갑자기 이제 대화에 끼어들기 좀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야기 듣고 있다가 이제 일반인 사람 지금 아까 이제 요약하기 있잖아요. 그 요약하기와 연관돼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요약해 보면은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 이야기와 관련해서 제 의견을 말씀해도 될까요? 자, 이렇게 동의를 구하는 거지. 그 이야기와 관련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어떤 느낌일까요? 존중하는. 상당히 기분이 좋겠죠. 네. 소통이 아주 잘 되죠. 자, 그 다음에 유도가 이건 체면 유도할 때 쓰는 건데요. 자, 당신은 아마도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의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목소리인지, 밖에 차 소리인지, 또는 방에서 나는 어떤 움직임인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깨닫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내적 욕구들의 귀를 기울일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당신이 그것을 깨닫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런 구조의 말이었는데요. 이건 이제 체면적인 거 좀 어렵죠. 일반적인 대화를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 바깥의 날씨는 매우 덥습니다. 실내에는 에어컨 바람이 흘러나오고 있고 에어컨 소리도 귀에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커뮤니케이션 테라피스트의 라포와 관련된 공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깥에 뭐 더위나 에어컨 소리나 이런 것들은 점점 이제 관심 밖으로 멀어지고 아마 우리 라포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깊은 몰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 들었을 때 느낌 어때요? 누가 요약 정리를 잘하는 느낌? 자, 이제 바깥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지죠. 뭐 더운 날씨, 뭐 에어컨 바람에 별로 관심이 없어지죠. 그러면서 지금 커뮤니케이션 테라피스트에 집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변에 따라 주의가 변화되면 상담자에게 주의가 집중이 되면서 내면으로 주의가 집중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커피숍에 이야기할 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지금 커피숍에 음악 소리도 들리고 분위기도 아주 좋습니다. 커피 향도 아주 좋게 느껴지네요. 자, 이제 그런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대화하는 내용에 관심 집중이 되면서 오늘 우리가 상담하는 내용, 우리가 미팅하는 이 내용이 정말 성공적으로 잘 진행이 되어서 자, 정말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바깥에서 관심이 내부로 옮아온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참고로 그렇게 하시고요. 자, 개념적인 비유 이거는 이제 넘어가세요 그냥. 선생님 오늘 이제 페이싱의 방법이 다섯 가지를 정리하고 마무리할 텐데요. 이제 맞추기 할 때 비언어적인 맞추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언어적으로 어떻게 맞출 것인가. 그래서 일치시키기. 이건 상대방과 똑같은 자세, 몸짓, 동작을 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오른손을 들잖아요. 같이 오른손을 드는 거지. 머리를 오른손 만지잖아. 나도 오른손 만지고. 근데 바로 그 즉시 하면 안 되고 너무 따라하는 느낌이 들것 같아요. 한 3초, 4초 뒤에. 3, 4초 뒤에 그렇게 하면 호감도가 높아져요? 그렇죠. 오. 네. 이걸 매칭이라고 그래. 매칭. 매칭? 상대방이 팔짱을 끼면은 나도 한 3초, 4초 뒤에 팔짱을 끼는 거지. 자, 상대방 고개를 갔다 갔다 해. 나도 한 3, 4초 뒤에 고개를 갔다 갔다 하는 거지. 이러면은 그 무의식이 야, 저 사람은 나랑 비슷하구나. 아, 그렇게. 호감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근데 거울 반응하기, 미러링도 좀 비슷한 건데 미러링은 거울에 비친 것처럼 동작을 따라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울에 비친 오른손이면 거울에는 뭐죠? 거울, 아, 왼손이 되겠죠. 네. 선생님이 오른손 들면 나는 왼손을 들어야 되는 거죠. 네. 이제 거울에 비친 것처럼. 이런 거 이제 미러링이라고 해요. 아, 미러링. 거울 반응하기. 근데 또 바로 그 즉시 따라하지 말고 한 3초, 4초 뒤에. 자, 교차 거울 반응하기라는 거는 뭐냐면은 상대방과 서로 다른 신체 부위를 따라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한나 선생님이 눈을 깜빡거려. 그럼 저는 고개를 까딱거리는 거죠. 눈 깜빡일 때마다 고개를 까딱거려요. 눈 깜빡일 때마다 고개를 까딱. 눈 깜빡이 고개 까딱이면 이제 리듬이 연결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맞추게 되는 거죠. 백트래킹 오늘 자 앞에서 했죠. 반복하기, 바꾸기, 요행하기, 공감하기 다 했죠. 근데 이 맞추기를 하는데 선생님 네. 모든 걸 맞춰줄 수가 있어요. 모든 걸 맞춰주는 것을 완전하고 직접적인 거울 반응이라고 그래요. 뭐 호흡 패턴도 맞추고 목소리 빠르기, 목소리 억양 패턴, 목소리 크기, 얼굴 표정, 몸의 움직임, 눈 깜빡이 비율 모든 걸 맞춰주면 직접적인 거울 반응이 되는데요. 이 중에 일부분만 맞출 수도 있겠죠. 호흡 패턴만 맞출 수도 있고 얼굴 표정만 맞출 수도 있고 눈 깜빡이만 맞출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런 거는 부분적인 직접적인 거울 반응이다. 근데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까 이제 교차 거울 반응하기처럼 목소리 빠르게 맞게 호흡 패턴을 맞춰주는 거예요. 목소리가 말을 빨리 할수록 나도 호흡을 좀 빨리 해주는 거지. 억양에 따라서 몸의 움직임을 맞춰주는 거지. 억양이 올라갈수록 내가 몸을 좀 많이 움직인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몸의 움직임하고 목소리 크기를 맞춰주는 거죠. 몸의 움직임 많으면은 이제 목소리를 좀 크게 한다든지 움직임 좀 둔하면은 좀 작게 한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뭐냐면 부분적이고 간접적인 거울 반응이다. 이렇게 한다는 걸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네. 오늘 그래서 이제 비언어적인 거울 반응까지 쭉 해서 맞추기 기술들을 공부를 좀 해봤거든요. 자, 글로 써야 될 건 없고요. 오늘 배운 걸 선생님이 남편하고 자녀들한테 반드시 활용을 좀 해봐야 됩니다. 숙제는 없어요?